자, 오늘 우리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배울 것이냐 하면 FAT 1급에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 연 단위로 마감한 자료들을 갖다가 마감하고 그 다음에 회계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마감이라고 쓴 것까지 다 확인을 해 보셨었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실무에서요, 그러면 1년 그 회계 관련된 모든 결산이 마감됐다고 끝나느냐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경영진이 됐던, 그다음에 각 부서가 됐던, 또 거래처가 됐던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자료들을 갖다가 보내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요청에 따라서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지 돼요. 자료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각종 장부들을 조회하거나 또는 결산이 마감이 된 재무제표를 조회하셔서 그 자료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여기 작성해서 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 되겠죠. 그러려면 장부들을 다 조회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재무제표도 결산된 거 조회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조회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격시험과 관련돼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그 부속설이었던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다음에 계산서 합계표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중에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조회 문제가 총 세 문제가 나오는데 세 문제 중에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자료 조회하는 게 두 문제일 수도 있고 여기 재무제표와 장부에 관련된 게 두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합쳐서 세 문제가 나오는데 조회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그러면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거식이야. 왜냐하면 조회 점수가 어렵지도 않은 거에 반해서 배점은 높아요. 이론 문제보다도 배점이 높기 때문에 실기에서는 지금 연습하는 거 잘 연습해 두셨다가 절대 틀리지 않도록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장부조회 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부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장부는 크게 주요부하고 보조부로 나눕니다 라고 해드렸었죠. 여기 주요부에는 분계점과 총계종원장이 우리 장부의 주요부라고 얘기해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보조부는요, 보조기입장과 보조원장 이렇게 나눈다고 했었는데요. 이거 뭐 굳이 써드릴 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여기 카피를 해놨으면 금방 보여드릴 텐데, 있나? 있을 수도? 여기 있다. 자, 장부는 크게 여기 주요부와 보조부로 나눈다고 그랬었고요. 주요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분계장하고 총계정원장을 얘기해요. 보조부에는요, 보조부는 보조기입장과 보조원장 두 가지로 나누는데 보조기입장은 업무일치 성격을 갖고 있는 장부들이에요. 얘기해드렸었죠. 그래서 거기에는 현금 출납장, 당좌 수표 기입장, 받으러 온 기입장, 지급원 기입장, 매출장 매입장 많이 나와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회계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서 어떤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고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조원장은 제3자와 대조 기능을 갖고 있는 장부로서 보통 매출장, 그 다음에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얘를 줄여서 우리는 회계 프로그램 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거래처 원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보조원장에는 상품 재고장까지, 상품 재고장은 매출장과 매입장이 합쳐진 그 장부를 우리는 상품 재고장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얘기해드렸던 정도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정도는 말로 물어보더라고요. 장부는 크게 주요부하고 보조부로 나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그런 정도로만 물어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그 주요부, 보조부, 장부, 그다음에 여기 재무제표 조회하는 거 한 번씩 문제 가지고 실제로 연습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교재는 266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26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재무제표 작성하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수행 1, 2, 3 그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회계 프로그램들 다 실행시키셨나요? 회계 프로그램 실행시키셔서 회사 코드 번호 3000번이고요. FAT 1급 여기 화면을 띄워 놓으세요.
띄어 놓으셨나요? 네. 자, 합니다. 수행 내용 1번은요. 손익계산서 작성을 수행하래요. 그건 벌써 마감 끝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사실 벌써 다 작성이 되어 있어요. 조회만 하라는 뜻이에요. 자, 손익계산서 클릭해보세요. 그럼 여기 위에 여러분도 마감 떠있죠. 뭐 풀어놓으신 분은 뭐 내가 마감을 떴다는 거 알면 되니까. 그리고 12월 31일 시점에서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우리가 손익구분 외우셨던 것처럼 매출액부터 매출원가, 그다음에 매출 총액, 그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 영업의 수익과 비용, 법인세 비용, 당기순이익 쭉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어떤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조회를 해서 보신 거예요. 근데 또 혹시 여러분 중에 손익계산서 클릭해서 조회하라 그랬더니만 여기서 지금 결산 재무제표 여기서 안 하고 앞에서 우리 배웠던 여기 손익계산서 보시는 분 있어. 이거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처음 기초에 전년도 거 입력할 때만 보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실무에서는 거의 입력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매년 결산할 때마다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건 어디예요? 그 해 거, 단기 거 여기서 조회를 하시는 거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에서 당기순이익 조회해서 얼마냐고 물어봤죠. 당기순이익 조회하니까 맨 밑에 답안지하고 여러분 프로그램하고 금액이 똑같이 일치하나요? 그렇게 나와 있으면 정확히 마감이 잘 된 거예요. 선생님 틀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또 연습할 때 틀리지 않도록 그때그때 그 자료들 잘 입력하셔야 된다는 얘기 그 정도만 할게요. 왜? 그 다음에 우리 계속 연습할 거니까. 되셨나요? 자, 두 번째 수행여행 두 번째는요. 재무상태표 조회해 보래요. 요 전체 눌러서 위에 있는 재무상태표 클릭해 보세요. 그 다음에 월은 12월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도 쭉 나와 있죠. 근데 손익계산서도 그렇고요. 여기 재무상태표도 그렇고 우리 지난번에 회계 이론 배울 때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 항상 정기 것과 단기 게 비교돼서 나온다 그랬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전기 거, 그다음에 앞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단기, 올해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전기, 단기 구분해서 비교해서 문제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전기 거, 단기 거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흔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한테 현금 및 결산이 끝나는 시점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계정들을 벌써 다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요 세 가지를 갖다가 다 계산기로 눌러가지고 더하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위에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과목별로 되어 있죠. 과목별은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결산하면서 사용하는 것이고 옆에 제출용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제출용 눌러보세요. 제출용 눌러보면 지가 알아서 여기 통합계정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통합계정들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서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있죠. 계산기 두들기는 게 아니라 요 옆에 제출용을 클릭하셔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표준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 표준용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아요. 얘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TET 1급 법인세법 배울 때 그때 사용하는 서식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여기 그때 사용하는 것이다. 어디하고 관련된 것다? 법인세법 세무조정과 관련되어 있는 서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과목별 또는 제출용 두 개 나와 있는 내용들만 구분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행 내용 두 번째 거에 보니까 이거 한번 확인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재무상태표 맨 밑에 가보세요. 재무상태표 맨 밑으로 가게 되면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9,792만 4,340원. 근데 우리 회계 계정으로 처리할 때는 2월 이 잉여금 이렇게 계정 처리한다고 배웠었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잉여금 이 금액하고요. 그다음에 회계 전체 화면에서 밑에 보시게 되면 이잉여금 처분계산서 있죠. 이잉여금 처분계산서도 눌러보세요. 그러면 요 위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미처분 이잉여금 요 금액 9,792만 4,380원 똑같죠? 순서는 우리 회계 이론 처음 배울 때는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자본계정으로 바로 간다고 배웠는데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쪽으로 먼저 와요. 그래서 여기 이 금액과 전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두 개하고 합쳐져 가지고 얘를 우리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바로 여기 당기순이익과 미처분 이익잉여금 요 금액 합쳐진 이 금액이 조금 전에 보셨던 재무상태표 어디에 갔어요? 얘가 자본계정으로 갔죠? 재무상태표의 자본계정에 표시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회계원리 우리 처음 배울 때 당기순이익만 자본계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서는 여기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정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합쳐져 가지고 재무상태표의 자본계정으로 가는구나.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됐죠. 그 정도만 구분해서 보실 수 있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에서요 26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수행 2, 26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수행 3. 그래서 제출용과 그 다음에 여기 관리용이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셨죠? 그 문제 지금 거기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과목별로 나와 있는 개정 과목하고요. 그 다음에 제출용으로 나와 있는 개정 과목의 차이가 뭔지만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되셨죠? 뭐 별반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파트로 넘어가셔서요. 회계정보 시스템 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 아까 보여드렸던 273페이지에 주요부와 부조부, 그 다음에 전표, 출력, 분기장, 총계정원장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조회를 할 때 이전 처음이시기 때문에 장부들의 특성, 조회하려는 장부의 특성이 뭔지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찾을 수 있지. 안 그러면 그거 찾다가 또 시간 다 보내겠죠. 그래도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274페이지 보시면 계정별 원장, 거래처 원장, 메인 매출장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27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재장부 검색이라고 되어 있고요. 수행 내용 1번에는 당기 중 외상매입금 상환액은 총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조회할 때는 총계정 원장을 조회해도 되고 계정별 원장을 조회해 준다. 말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항목은 되게 많이 있어요. 자, 일단 지우고, 자, 외상매입금에 대한 금액을 물어보고 있죠. 자, 첫 번째 힌트는 외상매입금에 대한 잔액을 물어보게 되면 얘는 계정이기 때문에 계정별 원장에서 그 잔액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연습하는 거니까 여기 화면에서요 장부에 보시게 되면 장부 어디 있어요? 여기 장부에 계정별 원장이라고 중간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을 한번 조회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계정별 원장을 클릭하세요. 날짜는 지금 마감 당기라고 했으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줘야겠죠?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이라고 그랬었죠? 외상매입금 조회하셔서요. 엔터 치면 외상매입금 계정이 이렇게 조회가 돼요. 그러면 외상매입금 계정의 차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대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문제에서는 잔액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외상매입금 문제에서 상환액이라고 얘기한다면 차변 거를 물어본 거예요? 대변 거를 물어본 거예요? 차변 거를 물어본 거죠? 그럼 상환액이 지금 하나밖에 없네요. 얼마 상환했어요? 1,000만원. 이게 답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외상매입금이 차변에는 상환액을 의미하고요. 차변은 뭐? 우리가 갚은 거
상환액을 의미하고요. 대변은요. 1년 동안 발생한 걸 물어보겠죠. 아니, 발생액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30일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은 얼마 남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요거 대답하면 되겠죠.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외상매입금에 대한 잔액을 여기서밖에 모를까? 이번에는 총계정원장을 한번 볼게요. 총계정원장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자,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 얘는 월별로 다 나오네요. 그죠? 거기 교재에다가 메모해 놓으세요. 총계정원장은 그 계정에 대한 월별 비교할 때는 반드시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다시, 계정에 대한 월별 비교. 계정에 대한 계정 과목이죠. 계정 과목에 대한 월별 비교는 총 계정 원장에서만 찾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1년 동안 발생한 외상매입금 차변의 계정은 6월달에 하나밖에 없죠. 답이 여기서도 찾을 수 있는 거네요. 예, 여기서도 찾을 수 있어요. 자, 대변에 발생한 것은 총 얼마가 발생했나요? 여기 4,500만원 발생했죠. 그럼 위에 밑에는 8천만원인데요. 얘는 전년도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단기에만 발생한 건 물어보면 이렇게, 잔액 물어보면 이렇게. 그럼 조금 전에 봤던 계정별 원장이나 총계정 원장이나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찾느냐? 근데 여러분이 연습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게 정확하게 내가 빨리 찾을 수 있는 금액을 갖다가 조회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되셨죠? 자, 1년 전체일 때는요, 특히나 1년 누계일 때는요, 누계일 때는 얘 재무상태표는 안 나와 있을까? 재무상태표에도 외상매입금 있잖아요. 부채 계정에. 그래서 이번에는 재무상태표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재무상태표에 보시게 되면 외상매입금은 어디 있어요? 외상매입금은, 아이고, 이걸로 아니지. 위쪽으로 봐서 과목별로 봐야겠죠? 자, 외상매입금을 보니까 지금 잔액만 딱 나와 있죠. 그 잔액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아, 외상매입금에서는 여기 재무상태표에서는 얼마가 회수됐는지 그건 나타나지 않고 결과론적으로 잔액만 나타나는 거구나. 그거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뭘 또 볼 거냐면 여기 합계전액 시산표 볼게요. 합계전액 시산표도 12월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여기도 외상매입금 있죠. 외상매입금을 보니까 합계전액 시산표에 외상매입금 차변에는 1,000만원 여기도 나와있네. 그 다음에 발생한 거, 그 다음에 잔액 다 나와있죠. 아, 총계정원장에서도 찾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장부들의 특성만 잘 기억하시게 되면은 얘는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연습해보지 않으시면 찾다가 시간 가고 헤맨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외상매입금 계정 하나에 대한 걸 갖다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고요. 자, 이번에 수행 내용 두 번째 볼게요. 이기 예정. 이기 예정이면 거의 친절하게 7월부터 9월까지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과세로 발생된 매출 건수와 공급대가 금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신용카드 과세로 저기 발생된 걸 물어보고 있는데, 자, 여기도 잠깐 보세요. 신용카드 이렇게 과세 기수로 뭐죠? 기간 얘기해 줄 때요. 여러분이 메인 매출 전표 다 입력하시면서 그 부가세 유형 선택했던 것들 기억하시죠? 다시 자, 회계 전체 화면 보고요. 여러분이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 말이에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 부가세 유형 증빙서류를 보고 부가세 유형을 선택하셨단 말이죠. 부가세 유형 세금 매출 세금 계산서일 때는 11번, 그 다음에 영세일 때는 12번, 그 다음에 면세일 때는 13번, 등등등 입력을 선택을 해주셨고요. 매입일 때는 51번, 영세일 때는 52번, 면세일 때는 53번, 불공일 때는 54번. 이렇게 부가세 유형들 입력했던 것들이 있죠. 이렇게 부가세 유형에 따라서 조회할 때는 얘를 어디서 조회를 하느냐 하면 여기 장부 계정에서 밑에 보시면 메인 매출장이라고 되어 있죠. 메인 매출장 여기서 조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매출장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날짜는 지금 2기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며칠까지? 9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구분은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매출이라고 했으니까 전체가 아니라 매출만 선택해 주시고요. 그랬더니 여기 과세 유형 나오죠? 과세용도 화살표 한번 클릭해 보세요. 여러분이 입력했던 항목들 부가세용이 쭉 뜨고 있죠? 그 중에서 또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어요? 카가 하고 이제 엔터만 쳐보시면 돼요. 그러면 카과에서 여러분이 입력했던 거 지금 여기 건수는 몇 건이 발생됐습니까? 매수 하나밖에 없네요. 한 건. 그죠? 그 다음에 공급 대가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공급가액 물어봤어요? 공급 대가 물어봤어요? 얼마예요? 그러면 이것 여기 공급가액하고 부가세 합친 금액을 우린 공급대가라고 불렀죠. 답은 16만 5천 원이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얘가 바로 뭐예요? 공급대가니까. 자, 복습도 됐죠? 다시 공급가액하고 이렇게 부가세액 합친 것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공급대가라고 부른다. 자, 공급대가를 반대로 지난번에 잠깐 연습해봤죠? 공급대가인 16만 5천 원을요 공급가액하고 세액으로 나누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었어요? 나누기 1.1 계산기로 두들겨서 이렇게 하면 공급가액하고 세액 계산할 수 있다 그랬었죠? 참,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계산기 지금 아직 구입 안 해놓으신 분 손? 계산기 없는 분? 조만간에 빨리 구입하세요. 그래 내가 먹고 살지. 저희 다이소에 가면 너무 비싼 건 필요 없어요. 근데 너무 작은 거면 안 돼요. 이 공학용 계산기 말고 손바닥 크기는 돼야지 여러분이 연습하기가 좀 좋아요. 여러분 8월달에 시험 볼 거 꽤 줄 일이 좀 예정돼 있죠. 너무 비싼 걸로 말고요. 그 기본적으로 100억 단위 정도 나와야지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수익 내용 2번까지 한번 해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276페이지 보시게 되면 276페이지에 회계 정보 분석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재무 비율 분석 나오면 뭐부터 해? 아유 머리 아파. 찍어야지. 근데 여기 여러분들한테 FAT 1급에서 비율 분석 문제가 나오게 되면 공식조차도 알려줘요. 그리고 재무 비율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항목이어서 제가 요거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교재 마무리부터 하고요. 재무비율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27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수행 1번 문제 전기의 유동비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조회하라고도 나와 있어요. 자, 우선 재무상태표 다시 클릭해 보시고요. 전기라고 했으니까 올해가 아니죠. 전년도 거면 유동비율 우선 자, 보세요. 자, 비율이라고 얘기한다면 말이죠. 이런 거래요. 자, 우리가 자산을 200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갚아야 될 부채가 100이라고 가정하면 부채에 비해서 자산은 몇 배가 있습니까? 다시 부채에 갚으려면 우리가 자산으로 갚을 능력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뭐 말인지 이해 안 돼요? 다시
자산은 얼마? 200. 부채는? 그럼 100 갚으려면 자산은 2배나 있죠. 비율로 따지면 몇 배예요? 2배. 비율로 따지면 몇 %예요? 비율은 어떻게 나누냐고요? 200 나누기 100 해보세요. 그리고 곱하기 100. 비율이라는 건요, 백분율을 뜻해요. 백분율을 뜻하다 보니까 이 비율 문제는 아무래도 초등학교까지는 좀 너무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다 써놓을게요. 다시 여기는 자산, 얘는 부채. 자, 얘를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00원을 빌렸는데요, 내 주머니에 지금 200원 있어요. 그럼 내가 부채를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몇 배가 있어요? 배수로 따지면 2배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2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얘를 비율, 백분율로 나타내요.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은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몇 배 한 거 이 금액에다가요, 뭐만 곱해주면 되냐면 100%만 곱해주면 백분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가 되겠어요? 200%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 자산하고 부채를 갖다가 비교할 때 지금은 저는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재무상태표에 자산 차변에 있는 거하고요, 부채 대변에 있는 걸로 그냥 써드린 거예요. 근데 얘를 분수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얘는 어떻게 분수식이 되느냐면 이렇게 돼요. 자산 200, 얘를 뭘로 나눠주라고 하는 거냐면 분수로 부채 100 이렇게 나누면 약분해 갖고 분자가 202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2배, 2배라는 게 나오는 것이고. 근데 선생님이 저 수학 못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봐. 반대로 이해 되시는 분 손. 초등학교로 나왔다 이거지. 우리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백분율, 비율로 나타내라면 곱하기 몇 해주라고요? 100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200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이제 교재에 있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277페이지 보시게 되면 전기의 유동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설명해 드리고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유동 비율이라고 얘기하면은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뜻해요. 다시 뭐라고요?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 뭐가? 유동 비율이. 그럼 유동 비율은 어떻게 따지느냐 하면은요, 유동 비율은 여기 유동 부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자산도 유동 자산이 있죠. 이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하고 똑같은 모양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선식을 설명해 줄 테니까 그대로 계산기 지금 뭐죠? 스마트폰에 계산기 있죠?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 여기 금액은 여기서 써야 될까? 유동 자산을 뭘로 나눠주라고요? 유동부채. 지금 이렇게 생긴 모양 꼴이 그 회사에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전기일 거라고 그랬으니까 전기, 여기서 이게 아마 볼 수 있나? 전기의 유동 자산은 안 보여나 지금. 근데 여기 전기의 유동 부채 저는 여기 보이고 있죠. 네. 전기의 유동 부채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9,466만 2천원 나와 있죠. 제가 여기다가 써놔봐 줄 테니까.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떡해요? 찍어 그냥. 모르겠으면. 뭐 모르는데 어떡할 거야.
자, 여기 분모에 9,495만 2천원. 그리고 여기 이런 내용만 이해하시면 여러분 계산기로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공식도 다 알려줘요. 그래서 잘 안 내. 자,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지금 제가 안 보이는데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유동자산 1억 1200 나와 있지 않아요? 1억 1100 맞죠? 이거 더하기가 아니라 이거. 자, 그런데 여기 공이 3개 있으면 비율을 계산할 때는요 뭐 다 눌러도 되고, 여기 공 3개는 똑같이 아래 위 약분해서 요만큼만 눌러도 비율은 정확히 나올 거예요. 비율. 자, 이것도 봐요. 지금 계산기 누르기 전에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건 우리 부채죠. 부채 앞에 것만 따서 그냥 94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유동자산은 얼마가 있어요? 지금 121원 있으면 우리가 한 배하고도 몇 배는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거기다 배분율 곱하게 되면 100 몇십 퍼센트 나오겠네요. 그죠? 우리가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 충분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관심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재무제표를 보고 회사에다가 투자하는 그 증권 투자 있잖아. 그죠? 증권 투자 같은 경우 그 회사의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볼 때 바로 이런 걸 구분해서 보면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비율은 거기 증권 사이트 있죠. 네이버라든지 각 증권사 그 회사 계정들마다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계산된 것들이고, 얘를 우린 뭐라고 부른다? 유동 비율이라고 불러요. 이 유동 비율은 무엇을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그러면 부채의 상환 능력이에요. 뭐라고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부채 상환 능력을 유동 비율이라고 부른다. 되셨습니까? 뭐 공식은 옆에 다 나와 있죠? 네. 자, 그런 다음에 똑같이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난이도 높은 걸 갖다 설명을 드리려는 게 아니니까 이번에는 당좌 비율이라는 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당좌 비율. 선생님이 자꾸 용어가 어려워져. 자, 모양은 요 유동 비율이 있죠? 네. 저 손 안 댈게요. 당좌 비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벌써 이 계산 여기 뭐죠? 계정들을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동자산은 뭐하고 뭐로 구분하라 그랬어요? 여기 유동자산은 당좌 자산하고 재고자산 구분하기로 했었죠? 이번에는 여기 유동부채 분의 유동자산이 아니라 유동부채는 똑같아요. 근데 유동부채는 똑같은데 이번에는 당좌 자산을 갖다 쓰시면 얘가 당좌 비율이 돼요. 여기다가 뭘 쓰라고요? 당좌 자산을 갖다가 쓰게 되면 당좌 자산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정기 걸로 그냥 보세요. 내가 지금 이게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좌 자산은 1억 1천 나와 있네. 110 870 000. 자, 그러면은 유동자산하고 당좌자산, 유동자산 안에 당좌자산이 있었는데 당좌자산은 판매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그랬죠. 그러면 유동자산보다는 훨씬 더 현금화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죠? 당좌자산을 비교해봐도 우리 부채보다 더 많이 갖고 있죠. 그죠? 얘는 얼마나 빨리 갚을 수 있는 지불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거 판단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당좌 비율이 더 높을수록 부채를 더 빨리 갚을 수 있겠죠. 근데 유동자산으로 계산했을 때는 유동자산 안에는 재고자산도 있잖아요. 재고자산은 판매를 해야지 돈을 갚을 수 있겠죠. 즉 보편적으로 유동자산으로 갚는 것보다 당좌자산으로 갚는 게 부채는 훨씬 더 빨리 갚을 수 있고, 당좌 비율을 뭐라고 나타내 있어요?
거기 내용에 보시면 유동자산 중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당좌 자산으로 단기 채무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구분하라고. 너무 많은 거 쓰면 또 헷갈리잖아요. 이 두 가지만 제일 많이 쓰이는 거. 뭐뭐 유동 비율과 그다음에 당좌 자산 비교하면 뭐다? 당좌 비율이라고 쓴다. 당좌 비율 이렇게까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건지 알겠죠? 그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거 이번에는 손익계산서요. 손익계산서도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암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손익구분은 매출액 나오죠. 100분율로 계산하기 위해서 제가 매출액을 10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매출 원가가 40이라면 매출 원가는 매출액의 몇 %예요? 다시 매출 원가는 매출액의 몇 %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매출액이 100%인데 매출 원가가 40이라면 예, 40%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몇 %겠어요? 60%. 다 이거 매출액을 기준으로 퍼센테이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금방 아는데 얘를 또 산식으로 나타내면 헷갈려져. 뭐라고요? 매출 총이익률 얼마예요? 뭐 매출 총이익률 몇 %야? 되게 쉽죠? 근데 얘를 우선 식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답은 먼저 60%인데요. 뭐를? 매출액을 갖다가요. 매출액 아니 숫자를 쓸게요. 매출액을 뭘로 나눠주는 거예요? 매출 총이익이요. 매출 총이익으로 나눈 건데 얘를 갖다가 숫자로 표시하게 되면 자, 매출액은 100이었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은 얼마였어요? 60이었죠. 아, 잘못 썼네. 매출 총이익을 나눠야 되는데 맞나? 매출 총이익이 인정이에요. 그지? 네. 써놓고선 잘못 썼어.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거예요. 매출액으로.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60이었고 매출액은 100이었고 이렇게 나눈 다음에 백분율로 나타내야 되니까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아까 얘기했던 거로 100%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답은 그냥 60%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 지금 매출액에 대한 비율을 갖다 따지는 거기 때문에 기준이 항상 뭐가 된다? 매출액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매출 총이익률 요거예요. 그럼 영업이익률은 얼마겠어요? 영업이익률은 말을 만든다면 여기 밑에다가 판관비 45가 있었어요. 그럼 영업이익은 얼마가 나와요? 15 나오겠죠. 영업이익은 15. 그러면 영업이익 15를 100으로 또 나누게 되면 15% 나오겠죠.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여기 매출 총이익률하고 영업이익률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27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전기의 유동비율은 아까 이렇게 계산한 걸로 해보시면 128% 나온다네요.
여기 몇이 나와요? 얘는 1.28로 나올 거고요. 1.28 거기다가 곱하기 100 해주게 되면 128%가 여기 1번의 답이에요. 128%. 자, 그 다음에 수익 내용 2번. 매출 총 이익률 나오죠. 매출 총 이익률을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60.6% 나오고, 그 다음에 수익 내용 3번은 주당 손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당 손익은 이거예요. 이것도 금방 한 번만 들으면 아실 거니까. 주당 순이익. 자, 예를 들어서요. 주당 순이익은 여기다가 쓸게요. 현재 당기 순이익이 100원 났대요. 근데 우리 회사의 주식수가 10주가 있어요. 그럼 주식 한 주당 이익이 얼마가 난 걸까요? 다시 여기 보세요. 당기순이익 얼마 나왔다고요? 당기순이익 100 나왔어요. 근데 우리 회사의 주식수가 10주 있대요. 그럼 한 주당 이익은 얼마였겠습니까? 간단하죠? 당기순이익을 뭘로 나눈 거예요? 주당 순이익이라는 게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그럼 거기에 주식수,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다 나와 있죠? 주당 순이익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이거 평상시에는 들어보지 못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보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되게 단순한 거예요. 주당 순이익률 얼마라고요? 주당 순이익, 당기순이익을 지금 우리가 유통되는 주식수로 나누면 걔가 주당 순이익이 얼마라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별로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죠? 됐어요. 자, 여기까지 했고, 자, 여러분들한테는 FAT 1급에서 실기 과정에 나오는 내용 교재에서 279페이지까지 다 마무리가 끝났죠. 자, 설명은 여기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372페이지에 지금 남아있는 파트들 있죠. 372페이지부터 남아있는 파트 391페이지까지 그 유형별로 문제 풀 것도 쭉 나와있죠. 빼먹으면